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여친에게 연락을 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애를 하다 보면 연락 문제로 싸울 일이 생깁니다.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연락을 자주 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주 연락하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연락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만나서 대화하기 대 핸드폰 연락. 캐나다의 뉴 브런스윅스 대학의 안드레아 보일 교수는 35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진행했어요. 안드레아 교수는 커플들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와 카톡이나 통화로 연락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죠. 그래서 참가자에게 지난 3일 동안 연인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핸드폰으로 얼마나 연락을 했는지, 대화할 때 느꼈던 점을 물어봤어요. 대화 중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표현했나요? 상대방이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건 당연히 연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죠. 직접 데이트를 했을 때 친밀감은 24% 증가하고 양질의 대화는 28% 증가했어요. 연인 사이의 친밀감과 대화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죠. 그렇다면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핸드폰 연락을 했을 때 친밀감 23% 증가, 양질의 대화 28% 증가했어요. 신기한 결과가 나온 거죠. 통화나 카톡만 한 경우에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와 똑같은 수준의 효과가 나타난 거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실험을 진행한 안드레아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첫 번째, 사소한 대화를 하게 된다. 핸드폰으로 주고받은 메시지의 경우 만나서 하는 대화보다 대화의 주제의 폭이 넓어요. 만나서는 하지 않을 법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쓸데없는 대화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대화 주제의 폭은 관계의 친밀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친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용건만 얘기하게 되는 경우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이에는 가장 쓸데없는 대화가 가장 쓸데있는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의외로 깊은 대화도 한다. 의외로 카톡이나 전화 통화는 사람들이 자기 노출을 더 편하게 하는 대화 환경을 만들어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밤에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하는 전화 통화를 상상해 보세요. 핸드폰으로 연락하면 상대방의 표정이나 행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생각도 주의 깊게 듣게 돼요. 그래서 만나서는 하지 않을 혹은 잘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소소한 이야기. 물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하루 종일 대화를 하면 안 되겠지만 떨어져 있을 때 짬을 내서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밥은 뭘 먹었는지, 피곤하진 않은지, 집에는 언제 가는지, 씻었는지 대화를 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연락의 문제는 서로의 애착 유형에 따라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결정한다고 알려진 애착 유형을 통해서 상대방과 나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원래 연애할 때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연락 문제 때문에 싸우는 커플들이 있어요. 한쪽은 지금보다 연락을 더 하고 싶어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 두 사람 다 똑같이 서로를 사랑하는데 말이죠. 사랑하면 더 연락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미시간 대학 심리학과의 브리트니 교수는 연애 중인 사람 328명을 대상으로 커플들의 연락 패턴을 연구한 끝에 연애할 때 연락 자주 하는 걸 특별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바로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애착 유형이란 다른 사람과 애착을 맺는 방식을 의미하는 심리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애착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회피형이에요. 브리트니 교수 연구 결과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연인에게 문자를 16% 덜하고 전화도 19%나 덜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왜 이들은 연인에게 연락을 더 적게 하는 걸까요? 브리트니 교수는 이렇게 설명해요.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연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친밀해지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애정과 헌신을 강요하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자신 또한 관계에 얽매이는 걸 불편해해요. 때문에 이들은 연인과 너무 가까워지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져요. 이러한 심리적 특징 때문에 회피형은 다른 연인들보다 연락을 덜하게 되는 겁니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던 브리트니 교수는 회피형의 연락 방식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더 발견했어요. 회피형은 보통 사람들보다 연인에게 긴 메시지 쓰는 걸 좋아해요. 회피형은 사랑해처럼 애정이 담긴 말을 직접 하는 걸 특히 쑥스러워해요. 그러다 보니 즉각적인 반응을 받지 않아도 되는 편지나 메시지로 마음을 전하는 걸로 추측됩니다. 이런 면은 좀 귀엽네요. 회피형의 특징을 잘 이해했으니까 앞으로는 연락을 하면서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함께하는 연애. 혹시 회피형 연인이 연락을 덜 한다면 무작정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압박하기보다는 너그럽게 이해하고 연락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또한 연인이 급격한 친밀감을 불편해하고 어색해한다는 걸 이해하고 배려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회피형 애착형을 가졌다고 해서 연인과 친해지는 걸 영원히 피하는 건 아니니까요. 사람들의 성격이 각양각색이듯 연애 스타일도 연락 스타일도 전부 다르답니다. 애착형 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연애 스타일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불안형, 연인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 때 불안해한다. 회피형, 연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걸 불편해한다. 안정형, 연인과 가까워지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고 가장 안정적인 연애를 한다. 예를 들어 불안형인 사람은 회피형과 연애를 하면 연락 문제로 싸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상대방과 본인의 애착 유형을 안다면 연애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애착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난 영상 연애 유형 3가지를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연인에게 연락을 잘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